올해 5월에 3박 4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습니다. 그 리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날씨 변동이 심하다고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도착한 날 바람은 불었지만 날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도착한 날은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공항 픽업과 돌아가는 날 샌딩을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건 제가 묵었던 지금 보시는 롯데 호텔이 언덕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버스나 기차 정류장이 언덕 아래쪽, 그러니까 아르바트 거리와 가깝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첫날 짐을 잔뜩 끌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이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롯데 호텔은 메인 거리인 아르바트 거리에서 대략 도보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덕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못 걸어 다닐 거리는 아니지만 그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이 호텔을 이용하실 분들은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내부 시설은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편했고요. 첫날은 호텔에서 조금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슬슬 아르바트 거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부터 날씨가 수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몹시 추워졌어요. 일단 여행 첫날 간 레스토랑은 보시는 것처럼 오마이 크랩이라는 레스토랑으로 아르바트 거리상에 있어요. 가게는 깔끔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킹크랩과 여러 가지 요리를 먹어보았어요. 주문한 요리 중에 집게발이 있었는데 이건 냉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꽉 차 있지 않고 조금 빡빡했어요. 이 집게발을 추가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냉동이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리들은 다 맛있었고요. 저희는 트레이드 버거가 아니라 미니 버거를 시켰었는데 나중에는 큰 버거 시킬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게요리를 먹다 보면 먹으면서 허기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오마이 크랩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우흐트블린이라는 팬케이크 가게에 갔어요. 여기서 연유 바나나 팬케이크와 초코 팬케이크 그리고 라떼를 시켜 먹었는데 일반 팬케이크, 저희들이 생각하는 팬케이크와는 달라서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루스키섬 트레킹을 예약했기 때문에 첫날은 무리하지 않고 일찍 마무리 지었습니다. 둘째 날 부푼 기대를 안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저희는 블라시오라는 업체에 루스키섬 트레킹을 예약했었는데 트레킹 시작하는 장소까지 대략 한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이때 트레킹 시작하는 장소 도착했을 때 일행분들 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트레킹 하는 장소에는 마땅한 화장실이 없었어요. 사진에 보시는 이 화장실이 유일한 화장실이었어요. 트레킹을 가시기 전에 이 자연의 부름은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레킹은 날씨가 좋았더라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었을 것 같은데 날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도 안개가 끼어 있고 해무라고 하죠. 바다 안개. 그래서 나중에는 카메라 렌즈가 젖어서 촬영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루스키섬 최고 스타 여우를 만날 수 있어서 즐거운 추억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루스키섬 트레킹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출발했는데 사냥꾼의 궁전이라는 레스토랑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샤슬릭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소고기와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차풀이라는 빵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특색 있고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중국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곰새우와 기타 해산물 쇼핑을 했는데요. 저는 공항에서도 살 수 있다고 들어서 이날 해산물을 사지 않았는데 나중에 공항에서 이 부분을 급후회를 했어요. 가격이나 사이즈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재래시장에서도 방수 포장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기회가 되시면 이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일정인 독수리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독수리 전망대에
도착할 시간쯤 되니까 얘는 해무가 걷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날씨가 아주 잠깐 좋아졌어요. 이 점이 무척 아쉽더라고요. 시원한 바다바람을 맞으면서 독수리 전망대 한 바퀴를 돌아보고 얘는 아르바트 거리로 와서 얘는 해산했습니다. 예, 루스키섬 트레킹이 길어져서 일반적으로 해산하는 시간보다 이날은 좀 더 늦게 해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얘는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저는 콘템포라는 이 입술 간판이 눈에 띄는 디저트 카페에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는데 안에 크림이 그 사워 크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아, 나쁜 쪽으로 독특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슬슬 저녁을 먹기 위해 움직였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신 뎁버거라는 곳에 가서 곤잘레스 버거와 그린시 버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료들도 있는데 생과일을 갈아주는 메뉴가 있어서 100% 리얼 당근 주스도 마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얘는 호텔로 돌아갔고요. 셋째 날은 러시아식 건사우나라는 반야를 예약해 갔었는데 매우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사우나 내부에 있는 돌에 물을 끼얹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이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고 마구마구 물을 끼얹으시면 나중에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고 물을 끼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야 사무실 쪽에 음식을 주문했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간단한 간식들을 준비해서 갖고 가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바다에 들어가 땀을 식힌다고 들었는데 러시아 분들은 실제로 그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랬다가는 저는 꽁꽁 얼어서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서 사우나 하고 잠깐 바람 쐬고 그리고 다시 사우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에클레어 카페로 유명한 부스피시카 카페에 가보았는데요. 테이블이 3, 4개 정도 되는 작은 카페여서 이 내부에서 이 주문하신 디저트와 커피를 드시려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장해서 바깥쪽 의자에 앉아서 먹었는데 이 에클레어는 이 달달함의 극치더라고요. 제가 달달한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의 취향이었어요. 만약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다시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에클레어 카페 때문에 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 에클레어 카페는 아주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슬슬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이 아파트 호텔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호텔 건물 1층에 있는 크랩 팩토리라는 레스토랑을 향했어요. 첫날 크랩을 먹어보긴 했는데 이게 까서 먹는 게 귀찮아져서 킹크랩이나 이런 털개 이런 요리는 안 시키고 일반 요리로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이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었는데 제 입맛에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특히 볶음밥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 사실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얘는 사진밖에 없을 텐데 항상 식사를 할 때는 이 모르스라는 빨간 음료수를 시켰거든요. 이게 러시아 전통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과일 주스고요. 제가 워낙에 달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과일 주스도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이 모르스를 주문해서 마셨는데 혹시 저처럼 좀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르스도 한번 주문해서 한번 마셔보세요. 이렇게 3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돌아갔는데요. 이 마지막 날은 비가 와서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호텔에서 빈둥거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으로 가서 곰새우를 보고 매우 실망한 뒤에 3시간 빈둥거리지 말고 그때 재래시장을 다녀올 걸 이런 후회를 하며 3박 4일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부족한 리뷰였지만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빠이!